안녕하세요. 투병멍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 집 근처에 대형 야외 카페가 있다고 해서 한옥으로 된 카페더라고요. 그래서 책 좀 읽을까 해서 나왔는데 일단 생각보다 사람이 너무 많았고요. 지금 평일 점심시간 정확하게 맞춰서 왔는데도 사람이 엄청 많고 무엇보다 책을 읽으러 왔는데 책을 안 가져왔습니다. 제가 암에 대한 공부를 하려고 산 책이고 좀 주의 깊게 읽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직 한 장도 펴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 책을 안 가져와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것보다 이렇게 그냥 요즘 제가 갖고 있는 생각들 영상으로 남기면 괜찮을 것 같아서 영상을 틀어봤고요. 되게 운 좋게 지금 이 자리를 구했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되게 많이 돌아다녀요. 여기 앞에 직원분들도 있고 해서 제가 아직 프로 유튜버는 아니라 이렇게 카메라 놓고 혼자 말하고 있는 거를 남들에게 보이는 게 아직은 부끄러워서 중간중간 조금씩 멈춰가면서 영상을 찍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요즘 현타라고 할까요? 좀 그런 멘탈적으로 좋지 않았었는데 일단 그 전에 말씀드렸던 등 뒤에 있는 통증이 조금 더 명확해졌다고 해야 될까요? 굵직해졌다고 해야 될까요? 조금 그 통증에 대한 빈도수가 전보다 좀 잦아졌고 그 이제 머리에 있는 두통이 사실은 이제 너무 계속되다 보니까 제가 그냥 생각지 않고 있었는데 지금 이것도 제가 다음 달이면 머리 MRI 검사 그 다음에 폐에 있는 CT 검사를 둘 다 일주 간격으로 검사를 하는데 검사 일자가 다가와서 그런지 조금씩 불안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좀 힘든 것들이 시작이 된 것 같고 거기에 더해 제가 요양병원들을 조금 알아봤어요. 이제 어쨌든 항암 치료 외에 병원에서는 자꾸 이제 이것은 낫는 병이 아니다, 그냥 생명 연장을 위한 치료를 하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인지는 잘 알지만 어쨌든 저는 당사자인 입장으로서 그리고 또 환자로서 어떻게든 살고 싶은 욕구, 의지는 또 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점에서 혹시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 해서 찾아본 것들이 이제 요양병원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보조 치료법들이었고, 그것도 제가 이제까지 하지 않았던 다른 요법들과 마찬가지로 과학적으로 확실하게 증명된 방법이 아니고, 또 제가 지금 메인으로 하고 있는 항암 치료, 현대의학적 치료에 혹시라도 해가 될까 하는 마음에 그것들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문득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나도 저런 걸 한번 해볼까 라는 마음들이 생기면서 집 근처에 있는 몇몇 병원들을 알아봤고 한 군데는 상담도 받아봤고요. 근데 느낀 점이 너무 안 좋았어요. 일단 저를 돈주머니로 본다는 느낌이 너무 강했고, 첫날부터 저를 눕혀놓고 부항을 뜨지 않나 침을 놓으려고 해서 도망 나오기도 했고, 제 의사와 상관없이요. 무슨 약을 맞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뭐 암 환자니까 이것도 맞아야 된다 저것도 맞아야 된다 하니까 사실 암 환자들은 뭐라고 의사한테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따를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이 뭔가 저를 그냥 돈을 내는 환자로만 보는 것이 아닌지 그런 느낌을 조금 크게 받았어요. 조금 정도가 아니었고, 제가 예전에 교통사고 나서 그 병원을 다닌 적이 있었거든요. 좀 크게 다치지는 않았는데 워낙 또 제 차 뒷부분이 완전히 부서질 정도로 사고 자체는 큰 사고였어서 저희 보험사에서 이제 거의 100대빵으로 이제 제가 빵인 사고였는데, 보험사에서 추천해준 병원을 갔는데 거기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저한테는 뭐 그냥 도수치료, 일단 도수치료 이런 거 되게 비싸잖아요. 도수치료 매일 받게 하고 뭔지도 모르는 약을 막 지어줘요, 저에게. 근데 저한테 결제를 할 필요도 없대요.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청구를 한대요. 그게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거 한번 일주일치 제가 하는데 뭐 30만원 막 이 정도 한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그 병원은 이 교통사고 환자를 이용해서 보험사의 돈을 엄청나게 뜯어먹는 그런 병원이었던 거죠. 되게 굉장히 놀라긴 했었는데, 이 병원, 지금 제가 이번에 갔던 상담받았던 그 병원이 완전히 똑같은 느낌이었고, 그러니까 어차피 보험사한테 청구를 할 거니까 너는 비싼 것들 주사들 다 맞아라, 약간 이런 느낌이었고, 거기도 뭐 교통사고 환자들 받는 곳이었고요. 그런 것들 하면서 또 이러저러 알아보니까 이게 확실히 이제 제가 치료하고 있는 현대의학적 치료에 오히려 반작용이 될 수 있는 위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흔하지 않은 약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병원 주치의한테 물어보는 게 좋겠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사실 별로 도움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요. 그러면서 바람이 좀 많이 부네요. 제 목소리가 잘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또 멘탈이 2차로 부서졌고, 좀 암 환자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다. 그냥 암 안 걸렸으면 이런 좀 큰 걱정 안 해도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점점 더 심해진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 또 부모님께서는 저를 걱정하시다 보니까 뭐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저는 또 그 괜히 상태 안 좋은 상황에서 부모님 전화를 받다 보니까 또 본의 아니게 부모님한테 짜증을 내게 되고, 또 집에서 혼자서 부모님한테 짜증 낸 거 가지고 혼자 자책하고 있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많이 힘들었고, 사실 지금도 멘탈적으로 많이 치유하지는 못했는데, 좀 그래도 스스로 치유해내기로 다짐한 만큼 공부를 해보겠다고 카페에 나왔는데 결국엔 책을 안 가지고 오게 됐네요. 사실 그것보다 제가 작년에도 이제 비슷한 상황을 딱 겪은 시점이 있었는데, 되게 동시간이는 아니죠. 동기간에, 어느 특정한 기간에 사기 암 환우분들, 제가 이제 소식을 전해 듣고 있는, 그분들은 저를 모르시지만 저는 이제 그분들의 소식을 꾸준히 전해 듣고 있는 암 환우분들, 사기 암 환우분들이 동시적으로 돌아가시는 일이 있었어요.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에도 새벽님이나 유상철 감독님 몇 분 돌아가시면서 그때도 상태가 좀 안 좋았었고,
지금도 어쨌든 제가 가장 충격을 먹었을 때는 항암님, 김항암님, 유튜버 김항암님 돌아가셨을 때지만, 사실 제가 항암님을 나중에 만나봐야겠다, 나중에 코로나 좀 가시면 만나봐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서 아직까지 막 그렇게 큰 실감은 안 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제가 이제야 좀 돌아다닐 수 있게 됐다 보니까 좀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항암님 때는 솔직히 그냥 그렇게 큰 충격 받지 않고, 항암님 목까지 제가 열심히 잘 살아보겠다라고 그 항암님 계신 납골당 가서 인사도 드리고 오고 했는데, 조금 이렇게 여러 명이 그렇게 되는 상황이 더 힘든 것 같아요.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지금 또 유튜브 활동하셨고, 뭐 유튜브 다른 채널에도 몇 번 출연하셨던 샛별님이라고 계시는데, 되게 소식이 없으셔서 얼마 전에 찾아 들어갔더니 돌아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화제가 굉장히 많이 되었는데, 저도 이런 언급을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유튜버 꾸밍님이 또 상황이 안 좋으시다고 영상 올리셔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힘을 내려고 하고 있는 와중에 그런 소식들을 접하면 이제 힘이 푹 빠지는 거죠. 근데 이제 또 어떤 분들은 그러면 안 보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사실 제가 암 환자인데 어떻게 다른 암 환자의 소식을 안 볼 수 있겠어요. 마치 축구 전문가한테 다른 축구팀 경기하는 거 보지 마라, 그러면 너네 축구팀이 잘해 보일 거 아니냐, 이런 얘기와 같지 않을까요? 뭐 직업이 거의 저는 암 환자이다 보니까 사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참 어렵다라고 느끼는 점이, 사실 이제 제가 교육 전문 기자였잖아요. 우리나라 교육의 실태, 문제점이라고도 볼 수 있는, 정답만을 외웠던 그런 학창 시절이었던 거죠. 공부 방법이었던 거죠. 사지선다 오지선다 답을 풀기도 하고, 주관식조차도 풀이 과정을 적는 것이 아니라 정답만 맞추면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지금 암과 같이 정답을 알 수 없는 문제에 봉착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그저 그렇게 사고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정답을 계속 찾아야 될 것만 같고, 그 정답을 따라가야 될 것만 같아서 이것도 해보려고 하고 저것도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정답이 없는 거죠. 아니면 복수 정답이거나요. 근데 그 복수 정답이 또 두세 개의 복수 정답이 아니고, 뭐 암이라는 거는 습관병이라고 할 만큼 뭐 그게 몇 가지를 변화시켜야 내 몸이 나을 수 있는 건지 모르다 보니까 그것들을 다 해야 된다는 게 또 너무 어렵고 힘든 거죠. 특히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젊은 환우분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어쨌든 저희는 굉장히 자극적인 환경에서 살아왔다 보니까 자극적이지 않은 것들만 해야 되는 어떤 자연치유와 같은 것들은 솔직히 저는 못할 거라고 봐요. 잠깐 뭐 1년, 2년 정말 노력하면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면은 사실은 그냥 그렇게 사느니 죽고 말래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면서도 낫는 분들이 분명히 있고, 그러면 자연치유가 또 정답은 아니게 되고, 그러면 정답이 아닌 것을 내가 굳이 쫓아야 되나? 그렇지 않은 것에 더 하고 싶은 것들에 더 뭔가 끌리게 되어 있다 보니까 자연치유라는 것을 더 뭔가 좀 기피하게 되는, 멀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막 그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 쇼미더머니 혹시 보신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송민호라는 가수가 나와서 이제 아버지를 외치면서 정답을 알려달라고 그런 가사가 있는데, 이 정답을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정답을 따라가면 될 텐데, 정답을 모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풀이를 계속 해 나가야 된다는 게 굉장히 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일이어서 자꾸 지금 저와 같은 뭔가 현타의 시간들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되게 사실 이제 뭔가 유튜브를 하면서 계획을 얘기를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뭔가 계획을 세우면 재발이 일어난다거나 뭐 어떤 문제가 생겨서 결국 그 계획을 물거품 시키는 일이 이제 자주 일어나다 보니까 뭔가 징크스 같은 느낌이어서 계획을 얘기를 안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지금 뭐 그냥 이거는 안 해도 되는 거니까 상황이 안 좋으면 그냥 못 하는 거다 미리 말씀드리고, 제가 조금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있던 것 중에 하나가, 사기 환자이시면서 완치 판정을 받으신 사례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사례들이 하나는 아니라고 봐요. 뭐 굉장히 상태가 좋아서 완치로 이어진 분들도 분명히 있으시고, 그럼에도 상태가 안 좋았음에도 완치로 이어지신 분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런 분들의 사례를 모으고 있어요. 아직 뭐 직접적으로 뭔가 액션을 취한 것은 하나도 없지만, 어쨌든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추후에 연락을 드릴 수 있으면 드려볼까 하는 마음에 리스트를 쭉 모으고 있고,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제가 제일 잘하는 게 인터뷰거든요. 기자 출신이다 보니까 저도 뭐 떨리면서 그렇게 잘하진 않지만 어쨌든 제 딴에서는 잘하는 게 인터뷰다 보니까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일을 하자라는 생각에서 이거를 처음 생각해냈고, 그런 사기 환우분들의 사례들을 모으다 보면 어쨌든 같은 사기 환우분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이 될 뿐더러, 어떤 실마리, 정답은 아니더라도 실마리를 찾아가는 일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께 찾아가서 어떤 느낌이셨는지, 어떻게 투병을 하셨는지, 어떻게 치료를 하셨는지, 본인이 중점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조금 여쭤보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고, 사실 이런 일을 제가 처음 하는 건 아닐 거예요. 분명히 기존에 이제 그 KBS 생로병사에서 내놓은 거던가요? 그 암중모색이라고 암 환우들의 치료 사례를 모아놓은 어떤 그 방송인지는 모르겠는데 책으로 나와 있는 거는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뭐 지금 유튜브를 하고 계시는 뭐 다양한 암 전문의, 암을 전문으로 하는 또 의사분들께서 뭐 사기 환자들은 통상적으로 이랬다 라는
얘기를 하신 것들도 있는데, 어쨌든 저는 저의 관점에서,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 또 그분들이 이야기를 풀어내는 것은 또 다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어쨌든 계속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사람 자체는, 저에 대해서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살아왔지만, 뭔가 어떤 남에 대해서는, 이게 신문 기자다 보니까, 신문 기자에서 그렇게 된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부정적인 건 아니고, 그러니까 비평적인 거죠. 고운 시선으로 보지 않고 조금 비뚤어 보기도 하고, 의문을 많이 갖기도 하고, 또 그거를 제 눈으로 확인해야 더 인정하기도 하고, 이런 점들이 많다 보니까, 또 저만의 시선으로 그런 것들을 풀어내면 또 다른 관점들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 스스로도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다음 달 검사 결과가 중요하겠죠. 근데 뭐 최대한 상처받지 않으려고 노력하고는 있지만, 그렇게 좋은 결과를 사실 기대하기도 힘든 것도 사실이라, 어쨌든 두통이 계속되어 왔었고, 그 지난 CT 검사에서 이제 뇌는 신경외과 쪽에서 진료를 받지만, 이 폐는 혈액종양내과에서 진료를 받고 있거든요. 근데 폐 담당하시는 선생님께서 머리에 두통은 많이 사라지셨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니요, 두통이 아직도 계속 있는데요 라고 하니까 되게 약간 이런 말을 잊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어요. 그래서 이게 좋은 신호는 아니구나 라는 것도 알고 있고, 뭐 폐 통증이 심해진 것도 그냥 한편으로는 뭐 통증이 있다는 것은 뭔가 암이 치료되고 있는 거 아닐까? 라고 좋게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뭐 내성이 생긴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뭔가 그런 걱정을 같이 덩달아 하는 것 같고, 제가 촬영한 게 많다 보니까 용량이 꽉 찼다고 카메라가 꺼졌네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뭐 그래서 제 그냥 요즘 생각들을 그냥 이런 자리에 온 김에 말씀드려봤고, 그럼에도 제가 힘내야 되고 제가 화이팅 해야 된다는 거는 스스로 잘 알고 있다 보니까 뭐 그럴 생각이고요. 또 이겨내야죠. 그리고 제가 이 가발을 쓰고 나온 건 처음이죠. 처음 아닌가요? 요 전에 가발을 쓰고 라이브를 했었죠. 이 가발 쓰고 영상 촬영하는 게 처음인 것 같은데, 한 이게 6번 만인가? 그나마 성공한 가발이에요. 어느 정도 티가 나긴 한데, 그래도 그나마 제일 덜 나는 것 같아서 이거 많이 쓰고 다니고 있어요. 이번에 여름에 좀 나돌아다닐 생각이라 잘 구한 것 같고, 코로나도 좀 가시는 것 같아서 요즘에 좀 많이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또 며칠 쉬기는 했어요, 집에서. 쉬다 보니까 좀 멘탈 터지고 그랬던 것 같은데, 또 다시 나 돌아다니다 보면은 다시 괜찮아지지 않을까, 전의 모습을 되찾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요즘 날씨도 좋고 코로나도 적고 뭐 그런데, 여러분들도 가족들과 소중한 시간, 즐거운 시간 많이 보내시고, 또 특히 이 영상 보고 계실 환우분들 통증 없이 잘 치료 받으시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컨디션 괜찮으실 때 이렇게 또 밝은 햇살 보러 다니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강아지가 온 줄 알았네요.
그래서 좋은 시간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또 영상 찍어놓은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편집 잘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